우리가 이제 이번 주 실적 발표 이야기를 하면서 본부장님께서 페이스북을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네.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서 5% 급등을 했고 한 주 동안의 흐름을 봤을 때 8%가 급등을 많이 했는데 올랐어요. 그 이유가 있었죠. 각광받고 있는 메타버스 뉴스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오늘 제가 이제 페이스북 설명하기에 앞서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재미있는 소식들 몇 가지 좀 나눠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메타버스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몰라요. 모르시더라고요. 메탄 가스는 알겠는데. 아니 나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메타버스 얘기할 때마다 그 단어가 자꾸 떠올라. 메탄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이게 들어도 메탄가스 이런 네, 거. 들어도 잘 기억이 안 나고 이게 뭐냐면 뭐 가상 뭐 이렇게 하지만 내가 절대 기억 못할 게 내가 해보지 않는 이상은 기억이 안 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아까 네,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재밌는 제가 우리 이거 영상 여기 소장님이, 나가야 될 것 예, 같아요. 제가 우리. 그 네. 메타버스를 쉽게 오늘 이렇게 한다 설명할 그래서 수 있는. 여러분 메타버스는 그냥 이런 거예요 하고 제가 저희 셋의 사진을 이 정말 그 가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노래하는 걸로 만들어 갖고 한번 공유했으면 왔거든요. 좋겠어요. 그냥 쉽게 생각할 때 현실의 가상으로 옮겨놓은 세계. 그러니까 음. 메타가 가상을 뜻하는 아. 거고 버스가 유니버스를 뜻하는 유니버스, 거라서 미국 친구들한테 메타버스라 그러면 버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메타버스라고 해야 돼. 메타버스. 메타버스. 아무튼 진짜. 메타버스는 우리가 일전에 많이 들었던 VR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Virtual Reality라고 그래서 가상현실보다 한 단계 더 진화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처음 이제 언급이 됐던 게 어떤 소설이었어요. 1992년에 미국의 SF 작가인 닐 스티븐슨의 소설 스노우 크래시에서 처음 이게 언급이 됐는데 이 책이 그 원형이었던 만큼 지금 페이스북에서는 신입사원들한테 이 책을 필수 도서로 선물을 해준다고 해요. 꼭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만큼 메타버스에 관한 관심이 페이스북에서 많다는 거를 볼 수가 있고 작년 10월에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이 메타버스를 언급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 개념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됐고요. 그 이후로는 약간 주춤을 하다가 올해 3월에 로블록스가 상장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서학개미 투자자분들 사이에서도 메타버스가 뭐야? 난 ESG가 이제 최근에 최대 화두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메타버스의 시대다 이러면서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서학개미의 매수 1등이 이제 테슬라가 로블록스죠. 아니야. 그러니까 노블록스 같은 게 있죠. 네, 상위에. 로블록스가 순매수 1위에 계속 이루고 로블록스하고 유니티. 유니티, 그런 게 그렇죠. 관심이 크더라고요. 게임 엔진 네, 같은 맞아요, 그런 맞아요, 기업들인데 맞아요. 사실 이제 로블록스도 다뤄보고 싶고 유니티도 다뤄보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시간 오늘은 관계상, 네. 저희의 이제 지난주에 최대 화두였던 페이스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가상현실, 그러니까 메타버스에 대해서 조금 신기한 개념이 있어서 저는 부동산을 가상세계에서 산다는 게 너무 신기하게 느껴졌거든요. 어스2라는 이제 그 플랫폼이 있다고 해요. 여기서 내가 나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사고 싶다 하면은 거기 있는 땅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실제로 투자 개념에 적용을 시킨 게 올해 초에 4달러 정도 했던 아파트 가격이 엄청 올랐지. 900달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 몇 퍼센트죠? 전 문과라서 지금 개념이 잘 안 되는데 계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고 많이. 아주 이게 많이, 아주 많이. 아주 많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진짜로 그 플랫폼이 활성화가 돼서 내가 두바이에 있는 놀이동산을 살 수도 있고 미국 백악관에 살 수도 있고 근데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걸 왜 권리가 사나? 없잖아.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과거 사례를 적용해 보면 됩니다. 과거. 가장 최근에는 뭐 비트코인만 생각을 해도 실물 자산이 아닌 화폐를 왜 사람들이 몇 천만 원씩 주고 사는 거냐고 했을 때 이게 그만큼 수요가 있으면 또 공급도 있는 거고 그렇게 경제 관념이 형성이 되는 건데 예전에 우리가 2000년대 초 이럴 때 막 도메인을 사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www. 진짜 미국 주식 네, 그렇죠. 닷컴을 내가 샀어. 네. 그럼 우리 PD가 네. 그거 사고 싶어서 나한테 돈을 줄 그렇죠, 거란 말이야. 돈을 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가상 부동산에서도 누가 먼저 선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가격 형성이 된다는 게 저는 너무 신기했고 우리는 이제 또 주식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메타버스 관련주가 앞서 이야기를 했듯이 뭐 유니티라든지 로블록스라든지 엔비디아까지도 거론이 많이 됐는데 제가 봤을 때 로블록스도 이제 서학개미들이 순매수를 많이 하고 있긴 많이 하지만 했어요.
좀 더 장기적인 미래를 봤을 때는 저는 페이스북이 메타버스의 정말 대장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 이유를 크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유저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우선은 페이스북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최근 이슈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주커버그가 야심차게 발표를 했습니다. 5년 내에 우리는 메타버스 기업으로 탈바꿈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뭐 인스타그램이나 왓츠앱이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 미디어 기업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지만 이걸 이제 메타버스 공간으로 탈바꿈 시키겠다. 그리고 향후 모바일 인터넷 후계자는 바로 메타버스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콘텐츠를 이제 우리가 보고 즐기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직접 내가 들어가서 나 아이돌 해보고 싶어. 그러면 우리 소장님이 직접 들어가서 아이돌이 되고 체험을 하는 듯이 그거를 잘 추게 되잖아요. 춤을 못 추는 사람도 못 추는 사람도 가상 공간에 들어가면? 네, 들어가면 나의 아바타를 통해서 웨이브 하는 거예요. 꿈을 현실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진짜 뭐 VR 기기나 AR 기기, 게임 콘솔 등을 통해서 이런 플랫폼에 접속을 해서 내 플랫폼 안에서 내 아바타를 가지고 내 현실감을 몰입도 있게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을 이제 페이스북이 아주 크게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 좀 오래됐어요. 2014년도에 페이스북이 이 자체 비전을 설명을 하면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처음 언급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오큘러스라고 하는 네, 그렇죠, 그 오큘러스. VR 기기를 인수를 했습니다. 2조 5천억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인수를 했고 그 이후부터 지금 계속해서 VR 기술 관련해서 장기적인 투자를 하고 개발을 하는데 제가 2014년도에 대학생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보고서를 오큘러스에 대해서 썼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뭐 주식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페이스북에 이걸 했대 그러면서 이름이 뭐 오큘러스야. 그때 제가 이 비전을 알았더라면 내가 분명히 공부를 했는데 비슷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한 2, 3년 전에 휴대폰을 새로 샀는데 사은품으로 오큘러스 VR 기계를 준 거예요. 그래서 신난다 하고 했더니 늙었나 봐.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아유 이 회사 안 되겠네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내가 지금은 엄청 더 좋아져가지고 맞아요. 실감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트렌드를 읽는 투자가 그래서 중요한데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미국 주식을 봐야 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페이스북에서 엄청나게 많은 유저들이 있잖아요. 페이스북의 비전이 뭐냐면 그러니까 페이스북을 쓰던 사람이 인스타그램으로 이주를 했잖아요. 저 같은 케이스죠. 저는 페이북 아이디가 없고 인스타그램만 쓰는데 이제는 이 인스타그램 유저들을 메타버스 공간으로 이주를 시키겠다. 그러니까 앱을 연동을 시켜가지고 인스타 유저들이 아까 뭐 말씀하셨죠. 월간 사용자 수가 30억 명인데 그거를 이 메타버스 공간으로 이주시키는 게 페이스북 목표라고 하니까 저는 굉장히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과거 저도 그랬기 때문에 기성세대는 약간 느릴 수 있지만 그 변화가 정말 MZ세대는 제가 봤을 때 빠른 그 변화가 있지 않을까 예측이 되고요. 솔직히 저는 이 AR 글래스, VR 글래스 보면서 너무 무겁고 좀 불편하고 패셔너블하지 않다 생각했는데 이태리에도 선글라스 브랜드 있잖아요. 레이벤이랑 협업을 해서 좀 더 멋있는 그러니까 내가 지하철에서 진짜 딱 이거 끼고 레이벤 선글라스 같은 오큘러스 딱 끼고 나 공부도 하고 오락도 할 수 있게끔 그런 패션 쪽도 신경을 쓴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염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컨택트 렌즈 같이도 나올 수 있을 그냥 거예요. 이렇게 렌즈로 그건 진짜 편하겠다. 사실 그게 가장 큰 단점이었거든요. VR 글래스가 많이 발전을 했고 또 이제 오큘러스 퀘스트 2라고 해서 가장 최신 버전인데 현존하는 가장 진화한 새로운 우리는 VR 헤드셋이다라고 얘네들이 이제 페이스북 코리아 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렇게 공개를 하고 있어요. 가격은 한 40만 원 정도 되는데 아직 그 가격에 비해서는 너무 휴대하기가 불편하고 무겁고 또 피로하다. 오랜 시간 쓰면 피로하다. 이런 지적 때문에 많이 상용화돼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전 주변에서 아직 산 사람은 못 봤는데 40만 원 정도면 저도 한번 사서 40만 원 뭐 체험해보고 싶다는 그쵸. 생각이 얼마 안 하네? 들기도 합니다. 근데 40만 원이면 이걸 몇 번을 녹화해야 되는 거야? 잠깐 비공개. 우리 출연료 비공개. Anyways, 그래서 페이스북이 이제는 페이스북 리얼리티 랩이라고 해가지고 자체 연구소를 출범을 시켜서 여기에서 이제 메타버스 관련한 일을 착착착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가상현실 세계를 직접 구축을 합니다. 앞서서 제가 이제 하드웨어 구축도 해야 되고 소프트웨어도 해야 되고 유저도 이게 충족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유저는 이미 확보가 됐죠. 뭐 세계 최고의 소셜미디어 앱이니까 유저는 확보가 됐고 하드웨어도 오큘러스를 인수하고 거기에서 발전을 거듭하면서 하드웨어도 됐는데 그럼 여기에 맞는 콘텐츠도 개발을 해야 하고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정착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2019년에 자체 가상현실 세계인 호라이즌을 발표를 했었고요.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스페이셜이라고 하는 텔레포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동을 하면서 근무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텔레포트를 통해서 가상현실에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스페이셜이라는 플랫폼을 또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차세대 재택근무라고 불리는 인피니트 오피스라고 해서 약간 무한대의 오피스라는 개념을 확장을 시키면서 내가 출근을 하지 않아도 이 VR 딱 헤드셋 기기를 끼고 그리고 여기에 사람이 앉아있고 저기에 사람이 앉아있어서 그냥 기기를 통해서 마치 우리가 여기에 지금 모이지 않아도 이 녹화를 할 수 있게끔 인피니트 오피스라는 개념을 적용을 시켜서 페이스북의 자체 플랫폼을 통해서 재택근무를 정말 현실감 있게, 몰입감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추진 중이라고 하니까 이런 소프트웨어 플랫폼들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아 이래서 페이스북이 5년 내에 우리는 메타버스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하는 이유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페이스북이 앞으로 어떻게 메타버스 기업으로 탈바꿈을 할지 저는 너무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주가가 이제 지난주에 메타버스 이야기 나오면서 5% 급등하면서 마무리가 됐고 현재 주가가 369달러에서 마감을 했고 52주 신고가입니다. 사상 최고치 경신을 했는데 지금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애널리스트 컨센서스가 나와 있는데 393달러까지는 무난하게 평균 가격이 지금 맞춰져 있는 상태고요. 가장 높게 아이비가 바라보는 게 480달러예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480이요? 100달러도 넘는 수치니까 페이스북은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없던 기업이었어요. 난 소셜 미디어는 저는 페이스북을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뭐 인스타그램을 쓰긴 하지만 한 번도 페이스북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메타버스 관련주라고 했을 때는 약간 솔깃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참고를 해보시면 어떨까?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페이스북이 약간 그 아재들의 맞아요. 장문의 긴 그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그 플랫폼으로 너무 자리를 잡아서 젊은 친구들은 잘안 오히려 써요. 국내에서는 잘 안 하니까 페이스북이 좀 뒤처진 기분이 들기는 하는데 또 현지에서는 또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제가. 저는 뭐 어쩌다 안 씁니다, 저도. 근데 사실 이제 좀 그러니까 그런 장을 자꾸 만들어 가는 바람에 젊은 친구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저도 느낌이 가면은 막 교수님들 뭐 그러니까 의미심장한 말 한마디 하고 기업의 뭐 좀 정책 얘기 나와요.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비판 막 나오고. 그 이유는 그래서 그게 좀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이제 페이스북 실제 거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인스타 쪽으로 많이 가셨으니까 맞아요. 네. 그쪽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되게 중요한 말씀하신 거예요, 전세현 앵커께서. 왜냐하면 전세현 앵커의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 메타버스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해되지만 결론적으로 메타버스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노블록스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런 그러니까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는 확보가 되어 있고. 유저가 30억 명 아닙니까? 거기서 뭘 하면 다 되겠죠. 이런 기업에서 해야 되는데 뭔가 좀 이렇게 그 새로 사업 분야의 최초의 기업들이 많으니까 신규 상장 종목에 너무 관심이 크다 보니까 이 페이스북은 아마 그냥 그런 기업이다 생각하시겠지만 실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막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AI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나오면 엔비디아가 탑이에요. 근데 그거 또 조그만 기업에 이런 자꾸 가시면 제가 보기에 그게 물론 처음에 사시면 주가 많이 올라가 기대하시겠지만 실제 많이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메타버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노블록스보다는 페이스북이 나을 것 같고요. 이번 실적 전에 한번 매수해 볼까요, 주식을? 저는 그래 보려고요. 내일 장 시작하면 매수하기 전, 왜냐면 전에? 저는 공부하면서 페이스북이 미래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조금 더 볼래요. 왜냐면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네이버도 그렇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통해서 메타버스를 산업에 이제 접목을 시키려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나중에 가면 안 하는 기업은 없을 거예요. 플랫폼을 자기가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면. 근데 문제는 그 플랫폼에서 내가 보유한 구독자든지 뭐 유저든지 이 사람들을 얼마나
거기로 유입시킬 수 있는 맞아. 거거든. 근데 페이스북이 30억 명 가입자라고 하지만 그 가입자 중에서 5억 명 오비가 많을 정도밖에 것 안 같아. 들어왔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주가에서 시장에서 본다면 이건 실망감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문득 드는. 그래서 그렇군요. 저는 어쨌든 그 나오는 얘기를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자막을 좀 넣어주세요. 여기 어예진 소장의 의견.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우리 유튜브 채널과는 관련 없는 네. 뭐 맞을 수도 있죠. 그다음에 또 뭐 사실 가볍지만 규제에 또 우려도 있고, 아, 맞아요. 규제도 그쵸. 나올 수 있고. 하니까 어쨌거나 이제 중요한 거는 결과를 직접 보고. 근데 직접 결과 전에 네, 전 실적 전에. 실적 발표를 실적은 잘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확신하고 그럼 결과를 보고 다음 주면 밝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다음 주 다음 주에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시죠. 다음 주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러면 만약에 꽝이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사죄. 안 사지도가 뭘좀 아니 근데 저는 네. 단타 치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보기 때문에 음. 5년 내에 탈바꿈한다고 하니까 음. 향후 그리고 내가 추이를- 얘기한 것도 장기야. 장기로. 장기야. 예, 예. 당장 메타버스 한 대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그치. 게 아니라 네.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번 주에 이슈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굉장히 시의적절한 이슈였고 음. 또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종목들 위주로 살펴봤기 때문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담경제연구소장 어예진입니다. 여기 또 장우석 본부장님 나오신다고 해서 제대로 한번 배워보려고 왔고요. 한국경제TV 앵커 전세원입니다. 제가 뉴스에서 보여드리지 못했던 저의 색다른 면들을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요. 이거면은 설명이 충분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우성입니다. 다시 해야겠다 이거. 너무 말이 길어졌다. 네. 뭐 바야흐로 뭐라고지? 그런 시대에 왔는데 근데 그냥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어려운 얘기 하면 그냥 쉬운 얘기 하면 안 되나?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도 나를 못 믿지만 언니 믿고 따라와.